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충북의 보물을 만나는 그 두 번째 여행 함께 하시죠. 문화데이트에서는 충북 도립교향악단 양승돈 지휘자와 클래식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근한 햇살 아래 해풍을 맞고 자라는 남해의 보물, 사포나리아 알로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은 참 계속해서 답답한 현실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사람들의 활동이 좀 제한되면서 자연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뭐 공기질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들 느끼실 텐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뭐 여러 나라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그런 덕분이라고 하죠. 네, 요즘 같은 하늘을 최근 몇 년간 본 적이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뭐 예전부터 실천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텀블러 사용하기, 그렇죠. 뭐 장바구니 같은 거 챙기기, 맞아요. 그리고 뭐 물티슈 대신에 손수건 이용하기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대기질 얘기하면 사실 자동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그 파란색 번호판,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것들도 눈에 잘 띄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사실 요즘은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아파트라든지 마트라든지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수소차 충전소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주 오창에 수소차 충전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대 수소차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대전으로 가서 충전을 하고 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오늘부터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오늘 이제 청주 오창에 문을 엽니다만 오창 시작으로 해서 내숲이라든지 또 충주 음성까지도 이달 안에 다 수소차 충전소들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마음껏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이럴 때 수소차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차량 가격의 50%를 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궁금한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땅이 좀 촉촉하게 많이 젖어 있던데 날씨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하늘이 흐리죠.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햇살이 쏟아지면서 기온도 크게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천이 17도, 증평과 괴산이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옥천과 영동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서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햇볕 차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손 소독제 사용이 잦아지면서 습진 환자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습진이 생겼다면 순한 빈도를 사용해 미지근한 물로 씻어야 자극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마르고 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도움된다고 하네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열어가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충북의 보물을 찾아가는 두 번째 여행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충북의 보물을 만나는 여행 이번엔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충북 중남부 지역의 보물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북 문화재연구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조금 이제 이런 게 딱딱하고 막 다 그냥 외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보니까 되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뭐 충북 중남부 어느 곳에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에는요. 충북의 영동과 옥천 그리고 청주의 보물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 역시 아주 재미나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함께 하고 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북의 보물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는 두 번째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어딜 가든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6월.
자연과 함께하는 충북의 보물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서 오늘은 충북의 중남부권으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 충북의 설악이라 불리는 영동군 천태산을 찾았습니다. 멋진 풍광으로 이름난 곳이죠. 네, 초록에 무르익은 영동에 왔습니다. 과일의 고장이서인지 어디선가 달콤한 과일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의 역사여행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박종선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박종선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는 충북 북부지방의 보물들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보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석조문화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불교문화재라는 것. 오늘 저희가 이제 충북의 남부지방을 돌아볼 건데요. 이 남부지방의 석조문화재 그리고 불교문화재를 모두 볼 수 있는 사찰들이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들에 남겨져 있는 보물들을 저희가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천태산 중턱엔 아주 오래된 사찰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자리를 잡던 통일 신라 시대에 창건된 고찰 영국사인데요. 대웅전 오른편으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보물, 바로 영국사 3층 석탑입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이 이 첫 번째 만나보는 보물 맞죠? 예. 굉장히 삼삼한 매력이 있는 보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보물인가요? 이 영국사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맥을 이어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하대에 만들어졌을 거로 추정되는 석탑입니다. 이 탑의 양식들을 봤을 때 이 석탑을 통해서 영국사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맥을 이어왔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된 석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오래된 탑이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긴 만큼 탑 안에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탑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는 독에 대여서 무너져서 흩어져 있는 상태로 이쪽 대운전 뒤편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1934년에 그 무너져 있던 탑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세웠는데요. 탑을 다시 세울 때 상층 기단부에 있는 면석이 그냥 상하가 바뀌었었습니다. 아, 다시 쌓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셨군요. 오해를 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2005년도에 그걸 다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보물 제533호 영국사 3층 석탑은 간결한 기단과 탑신부가 특징인데요. 규모가 작아지고 표현 양식도 간략해진 통일신라 후기 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사에는 이 탑뿐만 아니라 5점의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른 보물도 보여주시나요? 예, 이제 저쪽으로 가서 원각국사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사에는 3층 석탑을 비롯해 총 5개의 보물이 있는데요.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보물이 나타납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비가 바로 원각국사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원각국사는 스님이시겠죠? 예, 고려시대 때 왕사를 지냈던 덕소라는 인물인데요. 천태종으로 입문하고 나서 초창기에 천태종을 널리 알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174년에 입적하게 되는데 명종이 국사로 추중을 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비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보물로 지정이 될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훼손된 부분도 있고 마모가 돼서 글자를 알아보긴 어렵지만 제작 연도가 뚜렷하게 남아있어 보물로 지정된 원각 국사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비석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요. 보통 이것보다는 좀 비가 더 두껍고 이렇게 넓어서 위에 이수도 얻기 편하고 이런 형식인데 이 비는 조금 마모가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비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좀 사실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원각 국사와 관련된 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물 제532호 영국사 승탑인데요.
원각국사 승탑은 전형적인 팔각 원당형 승탑입니다. 통일신라 말부터 만들어진 승탑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고려시대 승탑인데요. 1180년도에 원각국사비가 세워지면서 원각국사의 사리가 이곳에 안치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승탑의 주인공은 아마도 원각국사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절대연대가 나와 있으니까요. 1180년대, 그러니까 고려 중후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조성되었다는 승탑이라는 절대연대도 남아 있고 예술성 그리고 역사성으로 봤을 때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태산을 벗삼아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원각국사의 승탑. 세련된 고려시대 승탑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보면은 저게 연꽃 모양인가요? 그 당시에 이렇게 디테일함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시기에 그 석공들이 저걸 하나하나 쪼았을 생각을 하면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연화문이 저기 이제 총 48개가 조성돼 있고요. 위에 보시면 지붕돌도 보면 기와골도 보일 수 있고 그 밑으로는 저희가 처마 밑에서 볼 수 있는 석가래도 되게 자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국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팔각 원당형 승탑이 첫 번째고요. 거기서 이제 계승 발전된 게 석종형 승탑, 원구형 승탑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모든 종류의 승탑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이 영국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구경 오셔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예, 또 눈여겨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옥천으로 가봅니다. 울창한 장령산 줄기를 오르다 보면 마치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찰, 용암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절이 있을 줄 몰랐어요. 참 분위기 좋은데요? 예, 이 절도 되게 오래된 절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절인 만큼 오래된 또 문화재가, 오래된 보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웅전 오른편, 야트막한 언덕 위에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2개의 석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뒤에 닮은 듯한 2개의 탑이 있는데요. 용암사의 보물이 맞겠죠? 예,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용암사 동서 3층 석탑이고요. 2 석탑 모두 다 3층으로 돼 있는 석탑입니다. 일제감정기 시대 때 남아있는 사진 자료를 보면 서쪽에 있는 석탑 같은 경우에는 도계가 되어서 탑신부 일부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부재를 새로 만들어서 껴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 탑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자세히 보니까 좀 그러네요. 예. 자연 안반 위에 동서로 나란히 자리한 2개의 석탑은 전체적인 형태는 닮았지만 기단이나 탑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절의 중심이 아닌 왼쪽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석탑이라고 하는 거는 사찰의 중심 불전 앞에 놓이기 마련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일신라 후기부터 유행했던 산천 비보 사상에 의한 석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과 하천의 기운을 눌러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높은 곳에 정상 부위에 석탑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동서 3층 석탑이 자리한 용암사에선 옥천 읍내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장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옥천에 보물을 찾으러 왔다가요. 와, 여기 풍광이 뜻밖의 선물이네요. 예, 이 옥천 용암사는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될 만큼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오면 저쪽 뒤편이 이제 대청댐이 있는 곳인데요. 그쪽에서 밀려오는 물안개 때문에 아침에 일출을 볼 때 운무가 짙게 깔려서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용암사에 오는 분들은 이 보물도 보시고 풍광도 아름답게 즐기시면 뭐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청주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변에는 큰 규모의 사찰이 자리 잡고 있죠. 아, 이곳은 청주 시내 근처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용화사라는 사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용화사는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청주를 대표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이 생긴 유래가 조금 재밌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고종의 비인 엄비의 꿈속에 7개의 불상이 나와서 자기들을 좀 챙겨달라는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게 했더니 청주의 무심천변에 7개의 석불이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불상들을 모셔와서 이 절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7구의 석조 불상구를 모시기 위해 창건된 사찰 용화사. 석불은 현재 2개의 불전에 나뉘어져 있는데요. 삼불전에서는 규모가 큰 3구의 석가열의 입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조 불상군. 그러니까 돌로 만든 부처님 조각상이라는 뜻이 맞죠? 예, 맞습니다. 형태도 조금씩 다르고 시기도 조성 시기도 조금씩 다른 걸 봐서는 청주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최근에 모은 것은 아니고요. 1872년도에 있는 청주목 지도에 보면 이 불상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조선 후기, 그 이전에는 적어도 이 불상들이 모아져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 안에 불상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그마한 불상을 생각했는데 규모가 정말 크네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가 썩 미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인데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지나서 이제 고려시대에 오기 시작하면 불상들의 규모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었던 주체가 각 지방의 호족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규모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모나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 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조상적인 측면에서 정형화된 모습들을 그냥 따르게 되고 얼굴 모습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뒤에도 갈 수가 있군요. 예. 법당 뒤편으로 돌아가니 석불 뒷면에 또 하나의 불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석조 불상군이 7개가 아니라 8개네요. 뒤에 이렇게 숨어 있을 줄 몰랐어요. 예, 이곳 용화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 새겨져 있는 이 불상은 나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앞에 있는 불상을 조각했을 당시에 이 지역의 뭐 유지던가 아니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스님, 뭐 그런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람이 모습을 새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재미가 또 있네요. 예. 7구의 불상 중 나머지 4구는 삼불전 바로 옆 극락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각각의 불상들이 보여주는 재미난 특징들이 고려시대 조각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데요. 이곳에 있는 불상들은 아까 보셨던 큰 석조 열애 입상들과는 다르게 보살상도 있고요. 좌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 뒤에 있는 불상은 좀 특이하게 머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유마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뭐 불상에도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네요. 예, 저희가 그냥 불상을 봤을 때는 성물을 그냥 가공해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상 하나하나를 뜯어다 보면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차이나는 그 도상적인 특징에 따라서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매우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선조들의 지혜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 아름다운 6월엔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한 빛을 뽐내는 우리 지역의 보물을 찾아서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청주와 영동 그리고 옥천까지 3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우리 또 보물들을 소중하게 만나봤는데요. 주로 이제 불교 문화재 사찰들을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사찰들이 산속에서도 아주 자연이 수려한 곳에 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영국의 영동의 영국사 그리고 옥천의 용암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한데요. 특히 옥천 용암사 같은 경우는 미국 CNN이 선정한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곳 50선에 들 정도로 경치가 끝내줍니다. 네네. 아닌간이라 이미 일출 명소로 유명해서 사진 애호가들이 연말연시에는 일출 사진을 찍으러 이곳으로 막 모인다고 하네요. 아까 일출 사진 보니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멋있는데 뭐 영동의 영국사도 사실 풍경으로만 하면 뒤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문화재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무려 5개의 보물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1000살이 되는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유형 문화재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영동의 영국사도 방문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영국사 얘기는 몇 번 들었는데 아직 가보지 못해가지고 네. 이제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주의 용화사도 빼놓을 수 없죠. 용화사는 사실 또 도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아마 청주 시민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친근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주 용화사 같은 경우는 우리 벚꽃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무심천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진 않으셔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셨구나 네네. 아니면 이름 맞아요.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재미난 얼굴 표정을 가진 고려시대의 석불들도 있었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참 산책하기도 좋은 계절인데 무심천 가보시면 산책하다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여러 가지 보물도 만나보시면 참 좋은 나들이가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 충북의 다양한 보물들을 찾아 떠난 여행 함께 했는데요. 뭐 네. 재밌는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제작된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그 문양 특색을 보여주는 그런 보물들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그런 미적 감각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진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박진 리포터와 함께 아침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우리 지역의 사찰들 보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바로 그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된 네. 충북의 천년 고찰 어디일까요? 입니다. 계속 저희가 정답을 얘기했죠. 예. 보기 나갑니다. 옥천 용암사, 청주 용화사, 3번 영동 영국사, 4번 충주 백운암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좀 어렵나요? 오늘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보신 분들은 당연히 네. 금방 맞추실 수 있고요. 네.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아 여기가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에 들어가는구나.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CNN이 네. 선정한 50곳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한번 찾아보시고 네. 정답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 사실 한두 군데가 많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 CNN도 모르는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멋진 경치가 좋은 곳 어딘지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나만의 명소가 되겠습니다. 네. 뭐 CNN이 뭐 자랑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자랑하는 내가 나만의 그게 명소를 또 최고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내가 자, 인정하네요. 정답 잊지 마시고 그리고 주제 문자까지 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뭐 문화데이트 안 하고 계속 듣고 싶네요. 듣고 싶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좋습니다. 음악, 우리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좀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우리 충북 도립교향악단 오늘 모시고 클래식의 매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지휘자시죠. 양승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너무 멋진 연주를 선물을 받았는데 일단 잘 들었고요. 어떤 곡이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그 현악사중주 황제 중에 3악장 미뉴엣을 들으셨습니다. 이 황제는 그 하이든이 마지막 그 현악사중주 6곡을 묶어서 전집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인데요. 이 마지막 6곡이 하이든 현악사중주에서는 가장 좋은 음악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곡들로 모아져 있죠. 하이든 너무 오랜만에 학창 시절 이후에 그러네요. 교향곡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이렇게 귀가 호강하는 네네. 멋진 연주를 해주신 충북 도립교향악단.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충북 도립교향악단은 2009년 6월에 창단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단 11년째를 맡고 있는데 그 어떤 충북의 어떤 모든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좀 충족을 시키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창단이 됐고요. 현재는 어떤 중부권의 어떤 음악을 대표하는 그런 교향악단, 또 충북의 음악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연주단체답게 올해는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만 지난 한 해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양한 활동들 많이 펼치셨죠? 네네. 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은 총 70여 회 연주를 했는데요. 뭐 정기 연주회, 기획 연주, 또 시군 순회 연주,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그런 연주 활동을 펼쳤는데 그 저희가 연주한 프로그램은 이제 고전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음악까지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레퍼토리를 연주를 했고요. 또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었던 것은 창작곡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작년에 총 3차례 연주를 했고요. 8월 달에는 우리 젊은 작곡가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충북 도립교향악단에서 다른 교향악단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창작곡 연주를 하는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폴란드에서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슈체친하고 뭐 그 2개 도시에서 폴란드 작곡가들하고 한국 작곡가들의 곡만을 갖고 창작곡만을 갖고 연주를 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해외에서까지. 무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다들 어떠셨나요? 네, 다행히 저희 연주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도민들한테 큰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매번 그 연주 때마다 이제 프로그램 선정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제천이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시군 순회를 연주를 가면은 대개 그 관객 연령층이 좀 노년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려를 해서 좀 음악도 조금 가벼운 음악, 그리고 대중가요를 부르시는 가수들도 몇 분씩 초청을 해서 같이 연주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끝나고 로비에서 제가 몇 분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났어요. 왜요? 이제 그분들은 참 연주만 놓고 보면 참 좋은데 우리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교향악단이 오니까 교향곡을 들으러 오는 거지. 세상에. TV만 틀면은 나오는 가수들 보러 온 거 아니다.
나에게도 교향곡의 아버지를 들려달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시군순회를 가도 꼭 교향곡 한 악장 정도는 꼭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하실 텐데요. 올해 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무대가 취소가 됐잖아요. 어떻게들 지내시고 있으셨나요? 저희들도 지난 1월 달에 신년음악회 이후에는 모든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모두가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교향악단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우연히 그 중국의 우한시에서 그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그 주민들이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서 같이 합창을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힘든 그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을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보다 오히려 그 생각을 더 빨리 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런 좋은 아이템을 좀 선점을 당한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 도립교향악단도 그래서 4월부터는 한 달에 2번씩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콘서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4월 말부터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개최를 해오고 계신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꾸며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우리 도립교향악단만의 어떤 특별한 색깔을 가진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1회부터 좀 꾸준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연장만 고집하지 않고 연주회의 배경을 계속 매번 바꾸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이제서 활동하시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연주가들하고요 콜라보도 같이 하고 또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그런 젊은 연주자가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네요. 임효선 씨.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우리만의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연주를 하고 있고 6월부터는 지역의 어떤 명소들, 경치가 좋은 곳들을 배경으로 한 그런 공연을 기획해서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들을 거리도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무용수 무tum을 벗고 지금 콜라보 얘기하셨는데 이제 무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콜라보를 또 저렇게 하시네요. 저거는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제작을 해서 지난 토요일 날부터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한 영상인데요. 어떤 무용단, 현대무용단하고도 같이 공연을 했고요. 지역의 성악가들, 또 피아니스트 임효선 씨하고 같이 또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 콘서트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6월 19일 날 지역 성악가들하고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보통 성악가들이 공연을 한다면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페라를 한다든가 아니면 피아노 반주로 가곡을 연주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다시 좀 그걸 기획을 해서 성악과 기악과의 앙상블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곡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편곡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또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19일 날 연주를 해서 아마 그 다음 주쯤에는 방송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지휘자님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을 하셨다고요. 네, 충북문화재단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을 그 공연을 기획을 해서 그 충북 문화관 그 숲속 갤러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연주가 지금까지 열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5월 30일 그 마지막 5월 마지막 수요일 날 그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가족 음악회 같은 거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서
저희 딸이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딸하고 저하고 같이 듀오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턴 예약을 받아서 30분만 초청을 해서 진짜 가족 같은 그런 연주를 했습니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이분들이 굉장히 매번 연주회 때마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현장감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이라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도 저희가 또 큰 힘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뭐 종식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들도 이제 그 새로운 그 문화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온라인 콘서트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 색깔만을 입혀서 공연을 기획해서 연주를 하는 거를 한 달에 2번씩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그 온라인 그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그래도 늦어도 7월부터는 오프라인도 우리가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이제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계층들을 위한 콘텐츠 또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음악적인 콘텐츠를 저희가 또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언제 이걸 펼칠 수 있을지 준비만 그러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은 모두가 또 슬기롭게 다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립교향악단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들이 에게 어떤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음악이 필요하실 때 저희들을 불러주시면은 기꺼이 달려가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또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음악들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교향악단의 공연 영상을 보시면서 작은 위안을 받으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 라이브로 멋진 무대, 현악 무대도 보여주셨고 지금 계속 얘기 나눴던 온라인 콘서트도 그 유튜브 통해서 충북 도립교향악단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쳐서 꼭 매달 2회씩 지금 꾸준하게 또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좋은 또 음악들을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순원 제이자님 그리고 박재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와 핸드폰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체형으로 굽은 어깨와 굽은 등, 거북 목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YTW 운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양손은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앞으로 뻗어주실게요. 우리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팔을 대각선으로 위로 뻗어줍니다. 그래서 Y 모양을 만들어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T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옆으로 열어주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이번엔 W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팔꿈치를 구부려서 열어줍니다. 옆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다시 Y, 다시 제자리, T, 다시 제자리, W, 다시 동작 반응. 우리 이 동작을 할 때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되고요. 등을 조이며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올라간 어깨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므로 귀 어깨는 계속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굽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을 계속 조이면서 동작 반복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손을 옆으로 쭉 천장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며 이제 T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옆으로 열어주시고요. 다시 제자리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마시고 내쉬며 W 모양이 만들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계속 이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귀 어깨가 멀어질 수 있게 어깨는 더 바닥으로 내려주실 거고요. 등을 더 조이며
등과 머리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위치해주시면서 동작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네. 자, 우리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오늘도 오늘 동작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저희처럼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혜선 씨도 내내 따라하시던데. 했는데 쉽더라고요. 근데 땀이 나더라고요. 쉬운데 땀 나는. 네, 신기합니다. 그게 바로 표 선생님의 1분 홈트입니다. 맞아요. 예. 옛날에 그 태진아 씨가 미안 약간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다른가요?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가요. 네. 네, 선정한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된 충북의 천년고찰 어디일까요?입니다. 보기가 아래 나가고 있죠. 네, 1번 옥천 용암사, 2번 청주 용화사, 3번 영동 영국사, 그리고 4번 충주 배구남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늘은 보기가 정말 보기답게 헷갈리는 네, 실제로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혹시 앞에 저희 우리 또 박진 리포터가 소개했던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네.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곳이 또 일출 명소로 기가 막힌 곳. 아까 그러니까요. 사진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우리 도내에서도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미국 CNN도 모르는 나만의 아주 좋은 명소 추천 어디가 있는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천 가는 그 한일제 그런 데만 가도 너무 멋있고요. 네. 뭐 청주도 뭐 대청호 이렇게 보이는데 맞아요. 청남대만 가도 참 네. 좋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명소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남 남해로 가보겠습니다. 알로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지 알로에 재배에 성공한 알로에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마흔에 귀농을 해서요. 재배 30년 만에 어렵게 이룬 결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15,000평 알로에 농장을 함께 떠나보시죠. 빼어난 풍경과 특산물 천국, 보물섬 남해에 진짜 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알로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따놓으신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한다고 하지만 보기는 힘든 그런 알로에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포날이야. 사포날이야. 이게 그냥 막 먹더라고요, 이거는. 끔찍이 먹을 수 있지. 예. 바로. 제가 좀 공부 좀 했으니까 베라 있고 사포날이아 있고 그죠? 아보레센스. 그렇죠, 아보레센스. 저도 예전에 좀 먹고 효과 좀 봤어서 그때 속이 안 좋아가지고 먹고 나서 확실히 편해지더라고요. 술 많이 먹구만. 먹어. 이거 바로 그냥. 저는 이거 맛을 알아요. 아는데 이게 되게 상큼하면서. 이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뮤신이라고 이런 게 점액 성분이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까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요. 이게 얼마나 된 거기는 꽃도 피고 이런 거예요. 20년. 20년 이상. 이야, 알로에 꽃 보기 힘들구나. 이건 냄새 갖고 상큼해. 향도 그렇고 이게 은은한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입이 되게 상큼해지고. 알로에 꽃으로 눈맛 즐겼다면 진짜 보물은 지금부터입니다. 갯집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하우스 키우지. 네. 내만 유일하게 이 노지사 하우스가 없잖아 지금. 그게 엄청 힘든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 내가 부치포를 2개 씌운다. 예. 그럼 남들도 그걸 따라 해. 예. 근데 그래도 안 돼 그 사람들. 나도 그렇게 처음 한번 해봤어. 예. 알로에게 문의점이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렇지. 그렇죠. 처음 겁니까. 노지 재배는 30년 알로에 장인이 어렵게 얻은 결실인데요. 그 알로에 꽃은 선생님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이거. 여기 지금 술 담을 시기야. 지금요? 5월에서 5월 말까지. 예. 그때 이제 거의 우리는 한 1년에 한 몇백 배씩 담지. 저희가 적게 오긴 왔네요. 예, 비 와서 그렇지. 그래서 술 안 줘. 예? 술 안 준다고. 적게 오긴 뭐 적게 오긴. 술 먹으려고 적게 왔다고. 말도 야, 선생님 사람을 꿰뚫어 놓는 것도 있으시네요. 잠깐. 예, 전화는 받으셔야죠. 노지 재배 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덩달아 농장 일도 바빠졌습니다. 선생님 한참 확인합니다. 지금 받을 전화인지 안 받을 전화인지. 이런 아주머니들이 지금. 그러시군요. 여보세요. 오시는구나. 숙모니. 예, 네 갈게. 지금 갑니다.
아,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일을 좀 하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예. 아, 진짜 상황이에요. 그냥 갑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도 모시고 가는 거죠? 모시러. 예. 농촌에서 비 오는 쉬는 날, 하지만 알로에 농장은 다릅니다. 비가 내리길 기다렸다 할 일이 있다는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예? 어디서 왔습니까? 예, 이제 흔히 이제 경상도시 인사죠. 예. 어디서 왔습니까? 집에서 왔어요. 예. 차 타고 예. 오늘은 이제 알로에 농장에 좀 일 도와주러 오셨나 봐요. 예. 자, 가시죠, 어머님들. 이제 정식 들어가. 이런 날은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을 옮겨 심기 좋다고 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이 허거든. 야, 이게 향이 되게 좋네요. 이 묘목 같기도. 뭐라고요, 선생님? 로즈마리. 아, 이게 로즈마리군요. 요걸로 여기서 여기에 그 항균 작용을 갖고 있어. 그 폐수균이 전 세계 그 유럽에 창궐했을 때에 요거를 말아서 태우고 조격하고 그다음에 음식에 먹고 착근에 먹고 그런 거지만 이제 허브 중에 유일하게 나무로 취급되는 허브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15,000여 평 농장을 가꾸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 허브까지 키우면서 일이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알로에도 그렇고 이게 로즈마리도 그렇고 차질토에서 잘 자라나요? 그렇지. 요 뒤에 거 봐봐. 이 뒤에 것이 컸네요. 2개월 전에 심은 거야. 2개월 정도 됐을 때 이게 빨라. 이게 한 번에 심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시간을 두고 심었다가 그렇지, 키웠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거든요. 야들이 일대가 이렇게 알로에랑 허브 이런 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딱 맞나 보네요. 나무가 최고지. 거기다 선생님 어르신은 부록의 나이에 알로에 150주를 가지고 이곳 사촌마을에 왔습니다. 당시엔 귀농이란 개념도 없었고 농촌에 가면 굶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알로에 장인이 됐고 지난해 새로운 재배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야, 이게 이 노지가 그야말로 노다지네요, 선생님. 예, 이게 그 뭐 여기서 또 재배하고 했던 나들 노하우나 모든 게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겨 있지. 예.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 예. 근데 이 흙 속에는 내가 개발한 그 무언가가 있어. 그건 자네도 알 수 있고 내 아이들한테도 안 알려줘. 한 만져봐. 땡땡하지. 야야야야야. 아, 진짜 알로겐 알로겐. 이게 이제 맞아. 아, 이게 완전 예. 또 막 자르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 근데 써야 되니까 그죠? 요거 이제 이 하얀 분이 있지. 여기 발효를 시키는 그 뭐야. 씻으면 안 돼. 우리가 이 포도에 보면 포도도 그렇죠. 발효시키는 그 분이 있지. 여기 있으면 예,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요 이제 분을 절대 이제 씻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 그대로 자체가 뭔가 그런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안에 봐, 이래 봐. 예. 이거 봐요. 이게 바로 알로에 미친이라는 성분인데 이 특수 물질이야. 이것이 맞으면은 한 일주일 되면 이 피색으로 변해, 갈색으로.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신 거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상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고. 내가 상 많이 받았지. 예, 상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7개. 대통령상부터. 대통령상부터. 농림부 장상부터. 농상관, 예. 자랑상 농민상, 예. 도지사상, 뭐 신지시상, 신지시상, 그렇죠. 뭐 많지. 그렇죠. 학생 시절에는 많이 받으셨어요? 학생 때는 많이 받았지. 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죠. 내 IQ 조금 높고. 아, 그러시군요. IQ 높은 어르신이 개발해낸 알로에 노지 재배, 시설하우스 재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지가하고 하우스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예. 노지가시 100 나온다면 하우스가는 50밖에 안 나와. 아, 그렇군요. 그 성분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노지를 잘 고집을 하지. 그래서 몇 가지 들어가요, 그게? 말할 수 없어. 가지수도 안 됩니까? 안 돼. 5년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하는데 특급 비법은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알로에 농장에서는 돼지고기도 특별하게 즐기는데요. 알로에 들어갔지? 예. 돌미에 들어갔지? 그렇죠. 진짜 이게 비 오는 날 운치가 딱 있습니다. 고기 착 구우면서 그죠? 그냥 구우면 심심하잖아, 그죠? 거기다가 차고 어딜 가세요, 선생님은. 예, 차고 어딜 갔습니다. 외로운 방송입니다. 차고 어딜 가십니다. 이게 그렇지, 이게 있어야죠. 야, 허브.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캠핑 가면은 예. 이게 이제 활용 점정이죠. 예. 보시면 아까 살짝 보였습니다만 요거죠, 요거에 이제 선생님이 노하우가 천연 신비 물질인데 요것도 이제 선생님의 노하우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소위 작품이죠. 이건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뱉으면 안 돼, 상쾌해. 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물 30. 네. 중위로 빼는 때 우리 안동소를 뺄 때지. 물 30, 허브 10, 알로에 60. 그대로 중위 빼요. 요거는 노으로 공격 됩니까? 공격 요거는 노지는 안 되지만. 요건데. 여기 나무 여기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절대 이게 나무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경에 뿌리나.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알이 없거든요. 제가 알이 없어가지고 알이 없어가지고 저는 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괜찮았어요. 이게 다 남해 겁니다. 남해 쫑도 있고 남해 마늘도 유명하셨습니다. 남해 마늘 있고. 지글지글 삼겹살 익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식욕을 돋았습니다. 선생님 누구나 다 이렇게 나름대로 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슴에도 아직 그런 열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에다가 이 사포나리 알로에를 하나 몇 칸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게 노지는 몇십만 평도 할 수 있어. 이 식물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이 식물이 과연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집념과 열정이 꼭 보상이라 그렇겠지만 보상 그 값어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는 보상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은 내가 만약에 그게 이익이 생기면 다시 사야 환원시키면 되는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이고. 야, 이거는 근데 방금 중입니까? 인생에 자부심이 있다는 건 잘 살아왔다는 반증이겠죠. 알로에 외길 인생 30년 김한숙 어르신을 응원합니다. 사포나리 알로에로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향긋한 허브로 건강도 시켰습니다. 자, 허브와 알로가 있는 곳입니다. 남해로 놀러 오시다. 네, 못살겠네. 네, 즐겁게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선에 선정된 충북의 천년 고찰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옥천 용암사였습니다. 네. 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228님, 8000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228님은 사진이 역시 같이 왔습니다. 제가 힐링 장소로 종종 가는 여수의 작은 섬 금오도예요. 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행은 자제하고 있지만 딸 셋과 편하게 여행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힐링 장소로 종종 갔던 곳인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가지 못하는데 네. 얼른 따님 세 분과 함께 손잡고 여행 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8000번님도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어요. 네네. 경북 문경의 보현 정사입니다. 사람들 발길이 끊이질 않는 문경세제 입구 건너편에 아주 작고 아담한 사찰이 있습니다. 네. 철 따라 꽃잔치 풍성한 곳 소개합니다 하시면서 인증 사진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두 분만 뽑았습니다만 네. 아마 본인들 다 여러분도 이제 사진첩 안에는 맞아요. 곳곳에 멋진 풍경이 담긴 나만의 또 좋은 또 추억의 장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한 번쯤 그런 거 꺼내 보시면서 추억을 되새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대한민국이 참 보면은 노래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끝도 없이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는데 자, 노래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충북 예총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청주 시민가요제에 참가할 도전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충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50세 이하의 충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7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가 신청. 특히 이번에는 대상 수상자에게 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가수 인증서까지도 주어진다고 하니까 대상 타신 분은 그러니까 진짜 정식 가수가 되는 거예요. 트로조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디 가면은 직업이 뭡니까? 저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증서가 이제 수여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청주 시민가요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요. 충북 예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생방송 아침엔 예고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충주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트로조가 또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신나는 날이네요. 기대하실 텐데 내일은 트로트계 꿀보이스 박민주 씨와 함께 또 활기찬 아침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